여러분의 구독은 영상을 제작하는 데 큰 힘이 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아울러 회원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유튜브 채널 홈피 구독 옆에 있는 가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오반바라 목독바입니다. 회전율이 제일 좋다고 할 수 있는 타입이 이후 다른 타입 시세의 강력한 선행지표가 되어줄 때가 많죠. 그만큼 사람들 손이 많이 탄다고 할까요? 일단 소형평수는 만만하죠. 그래서 쉽게 수요층의 접근이 용이한 편입니다. 부동산 하락장에서도 거래가 실종신고를 해야 할 만큼 미미한 상황에서도 아주 왕성하게 거래가 되곤 했는데요. 그러나 요즘에는 소형 타입 거래도 찾아보기 힘들 만큼 전방위적으로 모든 타입의 거래가 죽어있는 상태죠. 그래도 다른 중대형 평수보다는 거래가 있는 편이라서 과연 소형 평수가 어느 정도 시세를 찍느냐에 따라서 이후 중대형 평수의 시세도 그 운명을 달리할 수 있는 거죠. 마침내 헬리오시티가 최저가를 찍었습니다. 이거 굉장히 의미가 있는 대목이거든요. 특히 소형 평수에서 이런 거래가 있었다는 건 이후 중대형 평수에 지대한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냥 바로 직격이라고 보면 됩니다. 헬리오시티 3구제곱 국토부 실거래가에 의하면 19평이 9억 2천에 거래가 됐고요. 정상적인 중개거래였습니다. 겨우 19평 가지고 호들갑이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데 헬리오시티에서 아무리 적은 평수라도 결코 10억 이하로 내려간 적이 별로 없습니다. 거의 13억 선에 머물고 있었죠. 올해 2022년에 들어서면서 상당한 시세 약화라는 조짐이 보이기 시작했는데요. 상한가는 작년 11월 13억 5천 선을 찍었었습니다. 거의 4억에 가까운 낙폭을 기록하고 있네요. 이 거래가가 의미가 있는 건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듯이 소형 평수가 뚜렷한 하락 추이를 보이기 시작하면 그대로 그 분위기를 중대형 평수가 이어간다고 말씀을 드렸죠. 상구제곱이 지난 11월 14일에 9억대의 거래가 되자마자 거의 10일 이후에 11월 22일 헬리오시티 33평 거래가가 16억 6천 선으로 내려앉게 됐습니다. 상한가 23억 8천 선을 무너뜨리는 거의 폭락에 가까운 거래였죠. 이런 식으로 소형 평수의 시세가 아주 집요하리만큼 다른 타입의 시세에 직격에 가까운 영향을 주고 있다는 걸 볼 수 있죠. 그래서 소형 평수 거래를 그냥 웃으면서 넘기면 안 된다는 얘기죠. 정확하게 이후 다른 타입의 시세를 한번 흔들어 줄 만큼 충분한 파동이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송파 쪽 소형 평수는 다른 여타의 지역에서 거래되는 소형 타입과는 질적인 결이 다를 수 있는 곳이죠. 그만큼 거래가 활발했을 뿐만 아니라 타입이 작지만 가치면에선 상당히 우량주라고 말할 수 있을 정도로 단기간에 현금화할 수 있는 회전력이 굉장히 우수한 타입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든지 급매로 내놔도 쉽게 수요층이 접근하기에 부담스럽지 않아서 계속적인 매도를 이어갈 수 있는 타입이죠. 헬리오시티 소형 평수가 이렇게 9억대에 거래됐다는 건 앞으로 중대형 평수에 있어서 더욱 하강 국면이 거세질 거란 예측도 해볼 수 있고요. 일단 중대형 평수 시세는 물에 빠진 병과 비슷해 보입니다. 바로 가라앉질 않죠. 꼴딱거리다가 서서히 가라앉는데 지금 30평대 거래 현황도 16억 선으로 갔다가 다시 17억 선을 회복했다가 이런 식으로 서서히 잠식이 될 가능성이 많다는 거죠. 9,500세대의 대단지 시세는 이후 둔촌주공의 시세와도 비교군으로 키 맞추기가 시작될 것으로 보여서 둔촌주공 시세는 앞으로 가시밭길이 될 가능성 높아 보입니다. 이렇게 송파 쪽의 약세는 경기권이라 부르지만 그대로 송파 생활권 안에 들어와 있는 위례 시세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있는 건 사실입니다. 이것도 소형 평수가 거의 반토막이 날 정도로 확실히 약화된 시세로 거래가 되고 있죠. 위례 자이는 센트럴자이 그래프상으로도 급락의 양상이 느껴지는데요. 11월 5일에 5일 타입이 6억 8천 선에 거래가 됐습니다. 위례에서 이렇게 6억대로 거래가 된 가격대도 보네요. 상한가는 작년 9월에 12억 4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이건 그대로 반토막이죠. 거의 싹둑 잘려나간 시세라 볼 수 있는데요. 등락을 반복하고 있지만 그야말로 물에 빠진 콜라병, 꼬르륵거리면서 6, 7억 선에 가라앉고 있습니다. 아마도 10억대 이상으로는 회복하기 힘든 궤적을 가지고 있다고 봐야죠. 위례 센트럴자이는 비교적 교통환경이 양호한 1400세대 대단지입니다. 복정역이 도보권이고요. 한 정거장만 이동하면 바로 송파에 도착, 장지역에 다다르게 되죠. 말이 위례지 그냥 송파입니다. 이렇게 소형 타입의 하락세는 당연히 중대형 평수의 하락으로 이어질 거라고 말씀을 드렸죠. 위례 롯데캐슬 11월에 10억대가 깨져버렸습니다. 정말 턱걸이에 가깝지만 이런 턱걸이는 얼마든지 해도 되죠. 9억 9천에 거래가 됐습니다. 그것도 타입이 84 타입, 34평 중형 평수란 얘기죠. 상한가는 2021년 8월 14억 9천에 거래가 됐고요. 거의 5억 이상의 낙폭을 기록하고 있네요. 소형 평수에서 10억이 깨지기 시작하니 바로 자동 연동이 되는 겁니다.
위례 롯데캐슬이 그 낙폭의 분위기를 그대로 받았네요. 이게 의미가 있는 게 직전 거래가가 새로운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이 선에서 대폭 다시 원점 회복을 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위례 롯데캐슬은 1600세대 정도 되는 남위례역이 비교적 가까운 단지입니다. 이 정도 입지면 송파의 접근성도 굉장히 좋은 곳인데 확실히 송파 쪽 하락세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는 것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같은 지역군으로 괄호 안에 묶을 수 있는 성남, 그것도 성남의 대표적인 대장단지를 할 수 있는 산성역 포레스티아, 여기도 10억이 깨지기 시작했습니다. 엊그제 따끈따끈한 거래가 나왔죠. 12월 7일에 8억 5천 선에서 실거래가 됐습니다. 상한가는 2021년 8월 13억 3천 선에서 거래가 됐고요. 5억에 가까운 낙폭을 기록했네요. 74제곱이라서 이걸 소형평수로 분류하기도 좀 애매한, 그래도 가장 선호도가 있는 평수인데 확실히 타입이 소형과 중형 사이에 걸쳐있는 평형임에도 불구하고 뚜렷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네요. 시세를 보실 때 직거래는 웃으면서 넘길 때가 많은데 근데 이거 굉장히 의미 있는 수치죠. 산성역 포레스티아는 2021년 11월 직거래 5억 6천에 거래된 수치가 상당한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이고요. 그래프상에선 거의 떡락 궤적이 보이죠. 직거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지금 정상적인 거래가가 직거래와 3억 정도 차이밖에 안 나는 상황이 전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거래도 마음에 새기셔야 하는 부분도 분명히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여기는 거의 8억대로 굳어가네요. 이 가격대가 더 깨질 시기가 온다는 거죠. 산성역이 초역세인 산성역 포레스티아도 시세면에서 송파와 위례의 영향을 고스란히 받고 있고요. 또 한 곳, 서울과의 경계라는 이유 때문에 광명 쪽이 굉장히 관심을 받았었죠. 최근 철산자이더 헤리티지가 분양을 앞두고 평당 2,896만 원의 분양가를 내놨죠. 이건 중하 1구역, 장이 4구역 2,835만 원 선을 훌쩍 넘어버렸습니다. 그냥 서울 분양가 이상으로 후려쳤다는 걸 알 수 있는데요. 시국이 어떤 시국인데 이렇게 나오면 5구제곱이 7억 중반, 8사제곱 9억에서 10억대가 됩니다. 근데 이게 그리 큰 경쟁력이 없는 게 오히려 주변 아파트값이 분양가보다 저렴해. 분양가 그대로 진입을 하게 되면 산술식대로 치면 마이너스 피. 철산 레미안자이가 84제곱이 11월에 7억 8천 선에 거래가 됐어요. 이거 말이 돼? 철산자이 분양가가 84제곱이 9억에서 10억이야. 근데 주변에 있는 레미안자이는 7억 8천 선. 상한가가 13억 5천 선이었습니다. 상한가가 유지가 됐다면 어느 정도 시세 방어벽을 구축할 수도 있을 텐데 이건 아무 실익이 없는 분양이 될 가능성이 높죠. 철산 레미안자이도 2,000세대가 넘는 철산역이 도보권 안에 있는 대표적인 광명의 아파트인데 이 정도 하락폭을 기록하는 와중에 주변 분양가가 아무리 신축이라 하지만 9억에서 10억을 뽑았다는 건 글쎄요. 수요자 측면에선 분명 계산기를 때려볼 텐데 실익이 별로 없어 보입니다. 이런 식으로 서울은 소형 평수로부터 하락 추세가 10억이 깨지기 시작했고요. 그냥 서울이라 말해도 될 정도로 가까운 경기권은 30평대가 이미 확실한 10억 이하 추세로 돌아서고 있는 걸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의 부동산 캐릭터처 헬리오시티가 드디어 직거래가 아닌 정상적인 거래에서 10억이 깨지는 최저가를 찍었습니다. 소형 평수의 하락세는 향후 중대형 평수의 분명한 하락 시그널이 될 거고요. 송파와 인접해 있는 위례 성남도 뚜렷한 낙폭을 키울 겁니다. 광명의 하락세는 최근 대규모 분양단지와 시세 격차에서 오히려 분양가가 주변 시세보다 높아지는 형국이어서 향후 청약 경쟁률에도 지대한 영향을 줄 것 같네요. 매의 눈으로 구축과 분양 잘 살피셔야 할 때입니다. 항상 여러분의 길이 꽃길만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상으로 뻔뻔한 목독방을 마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